여러분, 지금 한국 부동산 현실이 진짜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폭탄이 몇 개가 겹쳐서 돌아가는 구간이에요. 사람들 시선은 주식 상승장에 꽂혀 있는데 그 사이 전세 쪽에서는 먼저 터질 수 있는 신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어르신, 30대, 40대, 50대, 60대 다 같이 영향을 받는 구조라서 오늘은 투자자 관점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알아야 하는 포인트만 필터링해서 싹 다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자, 오늘 영상은요, 끝까지 들으면 뉴스가 왜 서로 반대로 말하는지 한 번에 정리가 됩니다. 요즘 뉴스가 왜 이렇게 헷갈릴까? 요즘 부동산 뉴스를 들면 집값이 오른다, 거래가 어렵다, 규제를 푼다, 감시 강화한다, 이게 다 섞여서 머리가 깨지죠. 근데 이 복잡한 상황을 관통하는 날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2026년 5월 9일, 얼마 안 남았죠. 지금 2월 달입니다. 이날이 왜 중요하냐면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사실상 끝나는 기준으로 잡혔고 정부도 연장이 없다는 신호를 강하게 주고 있죠.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5월 9일은 왜 폭탄 스위치인가? 자, 양도세 중과가 뭐냐? 쉽게 말해서 집 여러 채 가진 분이 조정 대상 지역을 주택을 팔 때 세율이 확 튀는 구조입니다. 기본 양도세율이 6%부터 45% 누진 구조고, 여기에 중과가 붙으면 2주택일 경우는 20%, 3주택 이상은 30% 추가가 됩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최고 82.5%까지 언급이 되고 있어요. 야, 이거 무슨 뜻이냐? 양도 차익이 크게 난 분들은 팔면 남는 게 거의 없다라는 공포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5월 9일 전까지 팔고 싶은 매물이 늘어나는 요인이 생기는 거죠. 근데 문제가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구간이 생긴다. 자, 여기서 시장을 꼬이게 만든 게 토지거래 허가 구역입니다. 강남 3구, 용산 같은 핵심 지역은 허가 없이도 사고 팔기 자체가 빡세고 핵심 조건이 실거주 의무였죠. 현실 문제는 이거예요. 다주택자 매물에는 전세 세입자가 들어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매수자는 당장 들어가 살아야 허가가 나요. 그럼 세입자를 빼야겠죠? 계약 기간이 남아있으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팔고 싶은데 못 파는 진퇴양난이 생긴다는 겁니다. 시장이 막히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가격이 오르냐 내리냐 이전에 거래 순환 자체를 멈춥니다. 막힌 변기처럼. 자, 정부가 꺼낸 카드 2년 유예 기간.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꺼낸 카드가 세입자가 있어도 일단 거래를 가능하게 해주는 장치라는 거예요. 핵심은 실거주 의무 최대 2년까지 유예하는 형태로 알려졌습니다. 대신 조건이 붙습니다. 무주택자만 해당되고, 그리고 잔금 및 등기 처리 기한을 지역별로 다르게 해줬어요. 자, 강남 3구와 용산은 4개월, 그 외 일부 지역은 6개월. 이 기한 안에 잔금과 등기 흐름을 맞추면 양도세 중과 유예를 적용받게 설계되는 거죠. 겉으로는 거래 뚫기, 속으로는 갭 구조가 다시 열리는 것 같은. 자, 여기서 시장이 왜 난리냐? 투자 관점에서 해석을 하면 전세가 끼인 상태로 매수하는 구조가 다시 가능해지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갭 투자 방식이 떠오르는 거예요. 갭이 뭐냐? 쉽게 비유해 볼게요. 10억짜리 물건을 사고 싶은데 내 돈이 2억 뿐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보증금 8억을 맡기고 이자 없이 2년만 쓰겠다고 하면 내 돈 2억으로 구매가 가능해지죠. 명의는 내 거, 자금은 대부분 남의 돈. 이게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그동안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실거주 의무 때문에 이 방식이 원천적으로 막혀 있었는데 2년 유예는 전세 세입자 상태로 매수가 가능한 길을 열어준 해석이 나온다는 거예요. 정부는 무주택자 제한을 걸었다고 말하지만 시장은 이렇게 읽어요. 현금 여력이 있는 무주택자에게는 전세 레버리지로 상급지를 진입할 수 있기 쉬워졌다. 그래서 비판이 같이 나오는 겁니다. 정책이 꼬이는 이유, 구조적 모순이 여기서 생긴다는 거예요. 정부는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해서 전세 불안을 누르고 싶습니다. 근데 매물을 소화하려면 매수 쪽 자금이 들어와야 되고, 그 과정에서 전세 레버리지가 필요할 수도 있죠. 그리고 실제로 부처간 시각 차이도 언급됩니다. 거래 활성화가 급한 쪽, 투기 우려가 경계되는 쪽, 한 정부 안에서도 톤이 다르면 시장은 더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진짜 무서워하는 건 전세 가격 압박. 정부가 제일 겁내는 건 사실 집값보다 전세 쪽 급등입니다. 왜냐? 공급이 비어있는 구간이 보이거든요. 이 데이터가 꽤 충격적인데
2026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29,195가구 수준 전년 대비 31.4% 감소라는 분석이 나왔거든요. 입주 물량이 줄면 전세 매물 완충 역할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전세 상승 전망도 같이 붙어요. 주택산업연구원 전망에서 2026년 서울 전세 가격 4.7% 상승 수치가 언급됐습니다. 퍼센트가 작아 보이죠? 근데 전세금이 크면 체감이 다릅니다. 이게 서민 생활비 압박으로 바로 연결되거든요. 결국 정책의 본질을 새 집을 당장 늘리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재고 시장에서 돌려서 전세 쪽 숨통을 틔우려는 접근으로 읽힙니다. 동시에 꺼낸 몽둥이 부동산 감독원. 근데 정부도 이걸 풀어줬다가 투기성 불법이 늘면 큰일 나는 걸 아니까 감시 카드도 같이 꺼냈죠. 바로 부동산 감독원 이슈입니다. 기사를 보면 26개 위반 행위를 단속 대상으로 잡고 특별사법 경찰권까지 부여해서 직접 수사 단속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논쟁이 큰 포인트가 금융정보 접근 범위예요. 불법을 잡으려면 필요하다는 주장, 개인감시 강화 아니냐는 우려, 이 충돌이 존재하게 됩니다. 시장 입장에서 뭐가 중요하냐? 거래 심리입니다. 특히 고가주택 거래는 자금 출처 조사 부담이 커지면 숨고르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 반응이 양극화된다. 재밌는 건요, 서울 외곽과 핵심지가 반응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가격대가 낮은 곳은 실수요가 대출 안에서 움직이고 거래가 붙을 수도 있고, 핵심지는 전세 레버리지 효과 문의가 늘어날 수가 있죠. 그리고 실제로 서울 매물 증가 흐름을 다룬 보도도 있습니다. 이런 신호는 5월 9일 전후 시장 방향을 가늠하는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오늘의 핵심 경고를 말씀드리자면, 달콤해 보이는 2년 유예 안에 현금 폭탄이 있다. 여기서 제가 진짜 강조할 이야기 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전세 끼고 사면 내 돈 적게 들어가니까 귀해 아니야? 근데 이 구조의 독이 뭐냐? 2년 뒤 전세 반환금입니다. 예시를 들어볼게요. 20억짜리 집을 샀어요. 내 돈 5억, 전세금 15억. 그 15억은 내 통장에 남아있지가 않죠. 쓴다는 얘기예요. 매도자에게 지급되면 집값이 완성이 됩니다. 2년 뒤 실거주 의무가 돌아오면 세입자 보증금 15억을 돌려줘야 돼요. 그때 대출로 해결되면 된다? 이 말이 쉬운데 죄송하지만 규제 때문에 연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이 묶이면 추가 대출이 막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보증금 반환이 꼬이게 되죠. 만약 그때 전세가 떨어지는 역전세가 온다면, 또 금리가 다시 오르면 집은 안 팔리고 세입자가 돈 달라고 하고 실거주 약속 이행 이슈까지 겹치면 진짜 멘탈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결론적으로 이 구조, 현금 여력이 충분한 사람에게는 유리한데 2년 뒤 반환을 버틸 현금 또는 확실한 지원 여력이 없다면 무주택자는 오히려 더 위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하나 더, 공급 확대 계획 숫자와 실제 착공 사이에는 괴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계획은 계획이고 착공은 돈이랑 사업성 문제라서 이 괴리가 누적되면 2년, 3년 뒤에 전세와 매매 모두 압박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자산가들이 상급지 희소성을 보고 움직인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 거죠. 앞으로 가능한 세 가지 시나리오 정리해 볼게요. 지금 5월 9일 전까지는 크게 세 가지 흐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시나리오 A 한번 들어볼게요. 매물이 증가하고 거래도 증가한다. 특히 외곽 실수요 중심으로 거래가 붙는 그림. 시나리오 2, 매물은 늘었는데 거래 부진, 대출 규제와 실무 조건 때문에 호가는 버티고 거래량만 줄어드는 그림. 자, 시나리오 3, 상급지로 쏠림, 현금 여력이 있는 층이 규제 구간을 이용해 핵심지를 선점해 그 결과 양극화가 심해진다. 이 방향은 5월 9일 전에 매물 소화 속도로 갈릴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매수를 고민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실전입니다. 지금 집을 고민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들을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 5월 9일까지 매물 흐름 관찰을 하는 겁니다. 핵심지에서 매물이 쌓이는 즉시 거래가 되는지, 이게 방향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 전세 시장 체온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입주 물량 감소 전망이 전세를 밀 수가 있어요. 전세가 오르면 갭 레버리지가 더 쉬워지고 그게 매매 심리로 번질 수가 있거든요. 세 번째, 정부 추가 대책 가능성. 거래가 얼면 규제 완화 카드가 더 나올 수 있고, 반대로 가열 조짐이면 감시 강도가 더 세질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세입자 변수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된다. 계약갱시 청구권, 퇴거 협의, 분쟁 가능성, 확약서 여부, 이거 확인 안 하면 내 집인데 내가 못 들어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자금 계획은 3단계로 1단계
등기 때 자금, 2단계는 2년 뒤 보증금 반환 자금, 3단계는 입주 후 이자비와 생활비. 여기서 하나라도 펑크가 나면 집이 내 집이 아니라 리스크 있는 자산이 돼버립니다. 자, 6번째, 지역별 3년치 입주 물량 체크를 해야 됩니다. 동네마다 입주 폭탄이 다릅니다. 내가 들어갈 시점에 물량이 몰리면 전세도 매매도 같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자, 지금 시장은 귀와 함정의 길이 같이 열려 있다. 싸 보인다고 덥석 살 게 아니라 그 가격 뒤에 숨어있는 2년 뒤 현금 흐름 리스크를 감당 가능한지부터 보셔야 됩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일지 모르지만 준비가 안 된 사람들에겐 위기가 될 수가 있다. 지금 판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본인 상황을 간단히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케이스별로 체크해서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니 세금 해결사 정 대표는 뉴스 헤드라인에 휘둘리지 않게 숫자랑 구조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우리 같이 안전하게 똑똑하게 부자가 되는 구조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머니 해결사의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머니 해결사의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